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 텐데요. 오늘 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근데 한 방이 더 남았다. 그게 2월 7일 날 나오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지만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볼 때는 뭐라 그랬죠? 에코프로 BM 꼭 보라 그랬죠. 근데 에코프로 BM이 고가 보세요. 58만 원입니다. 58만 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던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쵸, 58만 원을 받았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때고, 지금은 그쵸, 20만 원대의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죠. 그렇죠?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장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치에 대한 기대지, 단순히 그쵸,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주가를 포함해서 뭐 상황이 안 좋은 지금 상황에 대한 기대치는 아닌 겁니다. 단순히 지금 하락한 부분은요,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으면 그만큼 악성 매물이 쌓입니다.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순 변동성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쵸, 1월 달에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에코프로 BM이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시점에 너무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어요. 흥행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쵸? 자, 실제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 특히나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게 어디죠?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자,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들고요. 원래 하나의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걸 나눠 놓은 겁니다. 그쵸? 상장해서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분할돼서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라고요. 하나면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최종적인 평가 금액이 50% 정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장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시점의 공모가, 그쵸, 공모 확정가가 36,200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희망가, 그쵸, 최저 밴드, 최고 밴드, 그쵸, 최저 밴드에 걸려 있다는 건 흥행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6,200원이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3조 원대입니다. 3조 원대. 지금 오늘 현 시점 16만 원대 시가총액이 1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 정도 하면 되죠.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3조 원 때 평가를 받고 나서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수직 상승하는 게 맞죠.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지금하고 비슷했으니까 이때 50%까지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11월 달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정 구간에 추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가격대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양극재에 대한 성장성, 이게 아니라 신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신고가는 뭘 하라는 거예요? 가격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가격 확인을 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수익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확인이 돼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을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될지, 그쵸?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쵸, 모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쵸, 사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2월 1일, 그쵸, 비트컴퓨터 8시 52분 장시작 전이죠. 시장가 매수. 무슨 뜻이죠?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시가에 그냥 사겠다는 겁니다. 그쵸? 오늘 미증시 2% 빠졌는데 이렇게 주문을 넣고 체결을 시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비트컴퓨터 정확히 나오죠? 매수 시점 시가, 그쵸, 정확하게 8,040원, 그리고 매도 평균가 8,620원. 원래 제가 단타를 잘 안 합니다. 뭐 단타에 대한 뭐 제가 실력이 조금 떨어져요. 막 단타를 주력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쓸데없이 보유 기간을 늘렸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스윙급의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사서 하루 파는, 그쵸, 완만한 구간에서의 그 단타를 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아셔야 될 건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 포함해서 모두 성장주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사실상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쵸? 자, 요거를 오늘 7% 수익에서 마감이 됐죠. 그쵸?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 진행이 됐는지 분봉을 통해서 그쵸?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여기다 마크 내역조에 딱 눌러보면 시가 체결된 거 보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매도를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구간에 잡았고 지금 상한가를 갈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원래 이런 종목 제가 쭉 다 해서 보유를 하고 갔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어차피 저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제가 다 매매하는 종목을 다 그냥 장 시작 전에 동일하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스윙으로 지속적으로 돌리는데 지금 그 매매를 하기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낼 수 있는 수익은 그쵸? 55분 동안 어느 정도 왔다는 거죠? 그쵸? 정확하게 7%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에브리봇.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부근에서 그쵸? 등락 중에 있는데 과거에 제가 22년도 8월 달에 그쵸? 1.3% 손절, 0.6% 손절 이렇게 매매한 내역이 있죠. 이때는요 어떤 상황이 됐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못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그 위험률, 그쵸? 리스크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의 가격대가 넘어간다? 그럼 매매 잘못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손절했지만 매매가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되는지 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쵸? 지금 시가 부근에서 등락 중에 있고 제가 시가 이후에 그리고 재상승 구간에 한 번 더 샀습니다. 자, 그래서 체결 시간 9시 그리고 9시 10분 그리고 23,750원, 24,350원 그쵸? 이렇게 해서 두 번 진행된 내용이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익 전환이 되기 전입니다. 하지만 2주 기간을 보유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지금 손절을 하거나 뭐 위험 관리를 하기에는 어차피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권에 접어들고 코스닥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선반영의 구조는 시장도 동일하고 미국 시장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그쵸? 미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국 시장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쵸? 주도주라는 건 신고가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고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으면 굳이 먼저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침에 제가 여기 그 비트컴퓨터를 매도했었던 건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그쵸 시장이 돌아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 여부와는 관계없이요. 그쵸 올려보면 뭐 매매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PMT 같은 경우에도 자 PMT 자 내용 보면 어저께 3.4%로 그쵸 매매를 종료를 시켰고요. 이 내용을 분봉을 확인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 시가 그쵸 시가 체결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시간 25분 만에 거의 한 3%대 수익을 끝내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계좌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 내용을 그쵸 소통방에다 모두 공유를 합니다. 뭐 올려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단타를 조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급락을 하지만 자 보세요. 6% 수익 6% 수익 그쵸 그리고 24년 1월 22일 날 그쵸 이때 제가 손절한 날입니다. 손절을 했는데 최대 손실 폭이 2%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매수해서 그쵸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건 가격이 파악되기 전에는 이런 매매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수익 매매를 진행을 하면 이런 식의 수익이 가능한데 이런 종목들도 명확하게 보이죠. 31%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채 안 돼요.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그쵸? 자 그리고 1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한 번 사서 한 번 팔고 끝입니다. 21.17% 그쵸?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주도주를 못 잡고 그쵸 올라가는 거 따라가다가 물린다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신고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강의합니다. 그쵸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20%씩 30%씩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 종목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신고가 검색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잡을지 여기 그리고 내 계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지금 보면 7%까지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확인하라 그랬죠. 바닥 잡는 거 아니에요. 주식 바닥 잡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식 바닥 잡으려고 덤볐다가 정말 인생 퇴출당한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 바닥 잡지 마시고요. 내가 고가에 팔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고가 잡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운이 좋은 걸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내가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면서 막 20%씩 30%씩 수익 내는 상황을 다 보여드렸죠. 그런 상황, 그게 다 최근 일입니다.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최대 한 3개월까지 끌고 가면서 정말 막 100% 20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한 이후에 가능한 거지,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바닥이고 올라간다 이 자체는 만들지 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월 7일 날까지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만약에 한 30-40% 떠요. 그러면 2월 7일 날 실적 나고 또 빠집니다. 또 빠지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매매 꼬여요. 횡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3개월 안에 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추적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해야 된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HLB, 뭐 어버브 반도체처럼 20% 30%씩 일주일 안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소통방에서 2주 동안, 그렇죠,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를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 확인을 하자. 그리고 그 가격 확인 구간 내에서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어야겠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용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은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근데 신고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그런 종목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